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 3장 질점의 운동 역학 및 에너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장 동력학의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뉴턴의 제2법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동 방정식을 유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변수들, 즉 속도, 가속도, 변이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속도, 가속도, 변이뿐만 아니고 힘도 역시 뭐 컨택이 되어 있는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일단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제2법칙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뭐 풀 수는 있겠지만은 좀 시기 어렵다라든지 좀 적용하기 좀 난해한 것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그런 특수한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좀 다른 방법들, 운동 역학에서 배우는 다른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배울 게 바로 에너지 방법입니다. 에너지 방법.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과 뭐 똑같게 에너지 방법도 역시 같은 원리를 사용을 하지만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뉴턴의 제2법칙은 방정식 유도가 미분 형태의 방정식이 유도가 돼서 우리가 이 해를 구할 때는 역으로 적분을 내줘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면에 에너지 방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적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적분 형태로. 그래서 이 적분 방정식을 문제를 풀면은 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량, 충격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크게 적분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이 크게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써야 되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에너지 방법과 운동량, 충격량 방법이 조금 더 용이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뉴턴의 제2법칙은 주로 가속도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를 먼저 풀어줘서 어떤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유추하고 속도를 적분해서 다시 변이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방법과 운동량, 충격량 방법은 바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가속도가 아닌 속도 형태로 바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빠르게 좀 예측을 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량이 사실은 가속도보다는 속도라는 게 우리 물리량이 가장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시는 여러분들 자동차의 계기판도 역시 다 속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리 뛰냐 적게 뛰냐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그 경험적으로 좀 체감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가 빠르다, 가까속도가 빠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속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 법칙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운동방정식 거리 또는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두 개의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들은 일과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물리량으로 이렇게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각각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을 뭐
보통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일을 많이 하는 걸 좀 좋아하겠지만은 뭐 보통은 이제 워라밸을 좀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은 적게 하지만은 기계는 일을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이 물리량의 일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물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원점을 우리가 하나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그런 원점을 하나 잡고 이 P점이 1점에서부터 2번까지 위치를 이동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과 2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자, 1은 처음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자, 그리고 2번은 나중 위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나중 위치를 이동하는 요 경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힘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면서 나중 위치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 구간에 있는 그런 위치를 한번 떼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점의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동해서 시간 d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그 나중 위치를 P'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점과 P'의 변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변이와 나중 변이 위치 벡터죠. 그렇죠? 위치 벡터의 차이가 바로 변화된 변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변화된 양이니까. 그래서 요 변화된 양을 굉장히 작은 시간에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소 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미소 변이, 요 구간의 한 2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F와 dR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F라는 힘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동한 요 미소 변이를 곱해준다. 근데 곱해줄 때 여기서는 미분 형태로, 미분이 아니고 내적 형태로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은 스칼라입니다. 1은. 그래서 내적의 결과값이 스칼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칼라의 그 값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1은 시간 곱하기 1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 곱하기 거리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미소 동안 요 잠깐의 일한 그런 일을 미소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의 극소량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DW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그 굉장히 작은 그런 일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해줄 때는 구간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자,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점 1에서 2까지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움직였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은 W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구간은 원래는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표시도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표시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1에서부터 2까지 일을 했다. 경로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분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에서부터 2까 1 그리고 화살표 2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점을 연결한 경로 적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보통 한 일을 얘기하고 마이너스는 어떤 물체가 받은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힘과 거리가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고 뉴턴과 미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F와 그 다음에 DR이 수직이면 여기 내적의 정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의 값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양동이를 들고 있는 수평으로 이동한 사람의 한 일은 0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동이를 드는 요 손은 요렇게 힘을 요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동하는 거리는 들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수직이기 때문에 한 일은 0이다. 자, 그럼 사람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양동이를 들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일을 안 한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동이에 대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바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양동이를 들고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그쵸? 이렇게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닥에 마찰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찰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딛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찰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양동에 대해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의 정의를 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좌표계 중에 궤적 좌표계를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정의를 할 때는 궤적 좌표계로 정의를 해주는 게 좀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점 A점, 그러니까 A1점에서 출발해서 A2점으로 이동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양을 계산을 할 때, 자, 요런 경로를, 원형 경로를 이동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경로를 이동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실질적으로 걸어간 거리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 그리고 S고요. 그 다음에 A1은 S1 위치, A2는 S2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소로 이동한, 그 굉장히 작게 이동한 그 거리를 우리가 D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는 계속 수시로 바뀌겠죠? 그렇죠?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궤적좌표계는 이제 방향을 따지면은 이제 접선 방향을 우리가 ET로 잡고, 그 다음에 법선 방향인데, 이 공률이 생기는 쪽이 바로 플러스입니다. 공률이 생기는 쪽. 그래서 반대 방향 공률이 생기지가 않죠. 그렇죠? 공률 반경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경이 있는 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벡터와 미소 변이 벡터를 각각 써보면은, 자, 힘 벡터는 탄젠셜 방향이나 노멀 방향,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이 다 있는 거고요. 자, D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미소 변이를 한번 보면은, 자, 미소 변이 DR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DS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ET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에 대한 2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W라고 하는 건 1에서부터 2까지의 인테그랄의 1에서부터 2까지 F.의 DR이다. 그래서 각각 값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DS로 D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S1에서부터 S2까지.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이 N이랑 이 T랑은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거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ET와 ET 내적하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각도는 0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FT와 DS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접선 방향만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선은 일을 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교좌표계에서의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궤적좌표계의 일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직교좌표계도 한번 써보도록 하면은, 자, 요렇게 X방향과 Y방향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동한 경로는 X방향으로 이동했다, I방향으로 이동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A1과 A2로 이렇게 A1에서 A2로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힘과 거리 경로의 각도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힘의 경로는 어떻게 나눠지냐, 이 두 개로 이렇게 힘은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여기 y 방향이 바로 사인이죠. 그렇죠? 근데 사인이라 표현을 안 하고 일단은 f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y의 j 벡터, 그리고 밑에는 fx의 i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x와 fy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힘의 미소 변이 벡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d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미소 변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소 변이는 dx가 됩니다. 그래서 dx의 i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일의 정의에 의해서 각각의 대입을 해주고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은,
J랑 I는 역시 내적을 하게 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방향 성분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fx,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fx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x방향 밑으로 가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때 힘 크기를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f의 코사인 알파가 된다. 자, 그래서 fx는 f의 코사인 알파의 dx가 됩니다. 자, 다음은 보존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과 나중 위치에만 관련이 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과 나중 위치가 만약에 동일하다. 요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되는 거를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제 보존력은 요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력, 그 다음에 스프링의 복원력, 만율력, 자기력, 정전기력입니다. 자, 그래서 왜 보존력이라고 하냐면은, 자, 보존력이만 존재를 하면은, 자, 말 그대로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보존력만 있을 때입니다. 보존력만 있을 때. 있을 경우. 물론 보존력이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으면 그냥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계속 가던 길을 계속 물체가 가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보존력만 있는 경우에도 역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건 중력이나 복원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만율력은 우주에서 쓰이는 건데 여기선 다루지 않고 자기력과 정전기력도 역시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중력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2점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이동하는 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력이, 이 일은 중력이 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롤러코스터가 추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F방향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중력만 가지고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중력은 밑에 방향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mg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벡터로 쓰면은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벡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동한 거리를 미소거리를 한번 따져보면은 그때 미소거리는 여기서는 dy가 되겠죠. 그렇죠? 아, dy도 되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했기 때문에 dx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수평으로 수직으로 둘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dx와 dy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소 변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dxi 플러스 dyj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힘을 어떻게 해주냐? 두 개의 힘을 에너지 일의 원리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자, f와 dr을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를 제외한 나머지 i는 어차피 내적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jj를 내적하면 그대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mg d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우리가 2를 해줬기 때문에 자, 이걸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고려해주면은 mg의 y1에서 y2다.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중력이 이제 보존력으로 존재한 그 보존 에너지는 바로 위치 에너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점이 복원 처음에 원래 스프링의 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스프링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1에서 A2로 당겨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당기는 힘입니다. A1도 좀 당겨줘야 되고, 그만큼 더 일을 해주면은 A2까지 당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의 변이를 X1, X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F라고 하는 것은, 자, 복원형은 운동 상태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당겨지는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kx의 i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소 변이는 여기서는 dx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r은 dx의 i 벡터다. 이렇게 됩니다. 자, f와 dr을 대입해줘서 내적을 하고 인테그랄을 씌워주면 1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i 벡터와 i 벡터가 연산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1에서부터 2까지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k의 x1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당겨지는 일을 한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고요. 이걸 눌러주는 일을 하면은 아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방향으로 따라서 일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힘 벡터와 변이 벡터가 반대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스프링 복원력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부호와 이동하는 부호가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스프링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력에 대해서, 비보존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에 있는 힘이 다 비보존력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지 않는 힘을 비보존력이 되는 거고, 자, 처음과 나중 위치가 동일해도 1의 양은 무조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0이냐 1의 양이 돌아왔을 때 1의 양이 0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와 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 최종 위치와 나중 위치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비보존력은 경로가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줄 때도 나중에 공업수학 2에서 배우실지는 모르겠는데, 비보존력, 그러니까 경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적분이 있고 경로랑 상관이 없는 무관한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이 들어가는 거는 경로와 무관한 적분을 해주는 거고요. 비보존력은 경로와 관련 있게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비보존력은 이런 겁니다. 자, 일정한 추력, 마찰력, 점성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에 의한 점성력은 나중에 시스템 동력학에서도 배우실 텐데, 이렇게 유압 댐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원주 궤도를 쭉 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추력이 있어야 되겠죠. 엔진이 일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엔진이 발생하는 힘.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한 바퀴를 돌았다. 자, 그래서 1 위치에서 한 바퀴 돌아서 1 위치면은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하면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엔진은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로는 어떻게 되냐? 자, 원주를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원주는 2파이 라지 R입니다. 그리고 한 일은 P이기 때문에 1의 한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엔진이 한 일이 바로 추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보존력의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찰력도 우리가 움직임이 존재를 하면은, P가 존재를 하면은 마찰력이 한 일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 자, 이것도
어, 아까 그 경로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 경로를 그대로 쓰면은, 만약에 그 추력에 대해서, 이 P라는 추력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바닥이 마찰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P만큼 추력으로 일을 했지만은 마찰력은 계속 어느 방향으로 되냐면은,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거죠. K. 그쵸?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그 F가 되겠고요. 아까 원주를 돌았기 때문에 그 F에다가 2파이 R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도 역시 보존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점에서 나중 지점과 처음 지점이 한 일이 돌아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궤적좌표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자, W1에서부터 2까지의 인테그랄의 경로 위치 1에서부터 2까지 f의 dx. 그래서 우리가 접선 방향만 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궤적좌표계를 한번 사용해 보면은, 자, ft랑 fn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f라고 하는 거는 m의 a의 t에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t, 그렇죠? 플러스 m의 a의 n의 2의 n이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가속도는 뭐예요? v 프라임이었고 an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분의 v 제곱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 안에 있는 힘의 성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n은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ft만 이용할 겁니다. 자, ft를 이 안으로 넣어서 한번 고려 한번 해보면은, 자, 요거를 한번 변환 한번 해볼게요. 자, m은 dv dt가 되는데, 자, ds ds를 나눠주고 곱해줍니다. 자, 그럼 ds dt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v가 됩니다. 그러면은 mv dv d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어디다가 대입을 하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ft의 ds가 뭐예요? mv의 dv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값을 넣어가지고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값을 넣어서 적분을 해주면은, 자, t가 v1과 v2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v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은 우리가 1의 원리에 의해서 1에서부터 2까지 한 1의 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2분의 1 mv 제곱을 여러분들이 아는 운동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면은 K2-K1이라고 하는 것은 1의 량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따지면 우리가 FN이랑은 무관하기는 한데 가끔 따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따지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2-K1이 W1에서부터 2까지 한 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1에서부터 2까지 한 일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나 옮겨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옮겨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K1만 우리가 이항 정리를 통해서 계산을 해줘서 하면은 요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말뜻은 어떻게 되냐? 자, 요게 사실은 일과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식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를 그대로 풀어서 쓰겠습니다. 자, 상태 1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2를 가해주면은 상태 2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처음에 K1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F라는 힘을 줘가지고 2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태 2의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서 가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도울 수도 있고 돕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W12를 잘 모델링을 해야지 다음 2의 상태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은, 자, 요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자, 가속도 값이 필요 없습니다. 속도만 존재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량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힘은 식이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일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응해서 일률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률은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자,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한 일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일을 W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W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니까 그냥 W를 일을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워다, 일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일의 정리를 한번 쓰면은, 자, 우리가 미소일이라고 하는 DW라고 하는 것은, 자, F의 도트의 DR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자, F 말고, 이제 DT, DRDT.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속도의 내적 값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는, 자,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이기 때문에 줄 퍼 세크가 되는데, 자, 줄 퍼 세크를 우리가 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면 W라고 씁니다. 자, 요거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률은 문자로는 P로 쓰고,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단위가 아니고 문자는 W로 쓰고,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W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1와트는 줄 퍼 세크가 되겠고, 자, 줄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스템의 효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효율은 어떻게 따지냐? 일의 양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된 엔진에서 우리가 연료를 태운다라든지 아니면 동력을 수행한다라든지 했었을 때 우리가 가해지는 그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Wi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동력 W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 인분의 W out을 우리가 에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시스템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2,002톤의 자동차가 제동에서 미끄러 내려간 거리 X는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경사는 알파 5도입니다. 알파 5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2,000이 됩니다. 자, 초기 속력은 25. 최종을 0이라고 했었을 때 가해지는 일이 중력과 제동력. 제동력은 7,5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힘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를 우리가 따로 떼서 한번 보면은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유물체도 그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거는 무게입니다. 그렇죠? 자, 무게인데 이 X방향에 평행하게 일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접선 이동 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일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분해를 하면은 자, 요쪽만 일을 한 거죠. 요거는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은 뭐냐면은 mg의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요 변이를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x는 사인 알파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시든지. 어쨌든 중력이 한 일입니다. 자,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mg 사인 세타의 x다라고 해서 x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100 x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제동력이 한 일입니다. 제동력이 한 일은 W의 F인데 자, 7500으로 계속 일정하게 제동력을 가해져야겠죠. 그렇죠? 제동력은 움직임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7500의 x다. 움직임의 반대죠. 자, 그 다음에 상태 1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보면은, 자, K1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M의 X1의 제곱 구하면은 요 정도 나오는 거고요. 자, 상태 2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K1 플러스 W1에서부터 2까지 K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1에서부터 2까지 한 일, 그거는 중력과 제동력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아마 X는 한 108m 나옵니다. 자, 도르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 무게가 있습니다. 자, 200과 300의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마찰 계수가 0.25. 여기만 마찰 계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마찰 계수가 뮤A가 있습니다. 자, 2m를 움직인 후에 블럭 AB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찰이 한 1이 있겠죠. 이렇게 마찰이 이렇게 1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마찰이 한 1은 어떻게 되냐면은 F의 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뮤 A의 자, mg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MB는 한 힘은 뭐냐면은 MB의 G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력이 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마찰이 한 일을 한번 보면은 자, WF. 자, W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F는 자, F 뮤의 S다.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고요. 자, S는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m를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2m를 요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다 움직이겠죠? S 이렇게. 자, 그래서 움직였다라고 치면은 자, F 뮤의 S다.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M 뮤 A의 A MAG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8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중력의 한 일입니다. 중력의 한 일을 계산해 보면은 MB의 GX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5886이 될 겁니다. 자, 실의 한 일은 있을까요? 실의 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당겨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일은 내력이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제로입니다. 작용 반작용이죠. 그렇죠? 자, 2m를 움직인 후에 블록 AB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를 우리가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상태를 2라고 했었을 때 K2라고 하는 거. 자, K2는 2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자, 질량을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MV2의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같이 이동을 할 거니까 질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요런 값이 나옵니다. 자, K1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정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K1은 0이겠죠? 그렇죠? 이동하지 않는 상태. 자, 일가 에너지의 원리에 의해서 K1은 속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W1에서부터 2까지 중력과 마찰력의 한 일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V2,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 A가 초기 속도 V1으로 출발해서 스프링이랑 부딪힌 후 반발돼서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때 바닥면의 마찰 계수가 μk가 되고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속도가 V3 속도. 자, 그러면은 처음의 상태는 1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 이 상태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로 돌아왔었을 때가 3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3번에서의 위치를 구하여라. 그래서 경로를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1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기계 시스템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자체가 처음에 변이가 좀 존재를 합니다. 미리 케이블로 압축을 시켜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케이블이 없으면은 처음에 이게 프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텐데 이 케이블이 묶여 있다. 그래서 처음에 미리 압축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압축이 이미 되어 있는 게 U의 0.12m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요게 얼마큼 들어갔는지, 요게 들어간 델타, 요 들어간 제타가 0.04m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태 1에서 상태 2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요렇게 다가오는 거, 두 번째는 부딪혔을 때 완전 압축됐을 때, 세 번째는 다시 또 다가오는 거. 자, 그래서 시점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겁니다. 1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K2에서 K1에서 했는데 K2는 정지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완전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K1은 우리가 아까 속도를 모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V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V1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여기 앞에 문제 조건이었나요? 문제 조건이네요. 1.5m/s. 자, 그래서 요 값을 대입해 보면은 요런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된 채로 되겠죠. 그렇죠? 자, 스프링이 이때 한 복원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프링이 한 것과 마찰이 한 것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이 압축됐을 때 그리고 마찰이 한 일. 그렇죠? 압축되는 요일 이렇게 되겠죠. 자, 스프링이 한 일은 자, 처음에 보면은 자, WS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에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겠죠. 처음 스프링 압축 상태. 그 다음에 나중 스프링 압축 상태를 나중에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데 스프링은 힘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해서 값을 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12가 될 겁니다. 자, 마찰은 늘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고 나서 D와 플러스 제타 만큼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μk를 빼면 나머지 값이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가 에너지의 원리.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모든 복원력의 한 일이기 때문에 외력의 한 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자, 복원력이 아니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시점 2부터에서 3까지. 자, 이번에는 압축이 되고 나서 튀어나올 때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은, 자, K3-K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2가 0이 된다. 그래서 K3는 아직 V3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 스프링이 한 일은 처음에 압축이 되어 있죠. 더 압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덜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이죠. 그 다음에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번에 1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의 한일은 m의 f다 라고 그래서 자 돌아온 길이가 d의 제타였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원리에 의해서 값을 대입하면은 V3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롤러코스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있다라고 했고, 처음에 출발 시점은 1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점 2에서는 로우 값이 6m고요. 그 다음에 3에서는 H3가 4.5m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3점에서 지면이 이탈되지 않기 위한 조건. 자, 요거는 곡률 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우 3를 구하라는 거예요. 로우 3가 대체 몇이어야 되냐. 그래야 이탈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이 첫 번째 시점, 그 다음 맨 아래 시점, 그 다음 올라가는 시점, 요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을 1에서부터 2까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요거를 쓸 겁니다. K1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 한일 K2 요거를 쓸 겁니다. 자, 일단은 K1은 어떻게 되냐면은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K2는 속도를 아직 모를 겁니다. 자, 초기 속도는 0이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게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mg에다가 h1을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h1은 12m이기 때문에 쭉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아직은 V2의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V2-V1 해가지고 V2만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두 값이 같은 거죠. 그렇죠? 두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V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값이 15.34m/s가 됩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어떤 걸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물체, 자, 이 물체가 요렇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물체의 다이어그램을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자, 요 물체는 어떻게 되냐? 이 바닥면이 거의 요렇게 돼 있긴 하지만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중력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자, 요거는 지금 궤적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궤적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존재를 하냐? 가속도가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MT가 되겠고, AT가 되겠고, 자, 여기는 AN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을 곱해주는 그런 형태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AN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M의 로우의 뭐예요? V2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여기에 대한 FN 값. 자, 그럼 여기에 대한 FN 값이 플러스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1 값은 밑으로 가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선 방향의 힘을 계산해 보면 FN이라고 하는 것은 M의 로우 2의 V2의 스퀘어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39,0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면이 있고 mg와 fn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 눌린 값을 다 계산하면은 49,500
50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이 다 끝났고요.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한번 가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 자, 이번에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에서부터 3까지 mg의 h2에서 h3죠. 자, 근데 h2는 0이고 h3는 4.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도 역시 변화할 겁니다. 자, V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K3-K2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쭉 계산하면은 요런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일가 에너지의 원리에 의해서 자, WV3를 계산하면은 값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탈하지 않는 조건. 이탈 방지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자, 이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거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지면이 받치고 있는 힘이 수직항력이잖아요. 그렇죠? 이탈 방지 조건은 수직항력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쳐주고 있는 힘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는 받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을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N3라고 하는 것은 자, mg가 되겠고, 이때의 AN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의 AN은 올라가겠죠. 그쵸? 자, 그래서 mg라고 하는 것과 AN에 대한 요 FN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직항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겠죠. 수직항력은 플러스, 그 다음에 FN 플러스 마이너스 mg는 이꼴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mg의 마이너스 fn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계산해 줬을 때 fn이라는 것은 이제 로 3분의 v3니까 요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은 적어도 15m 미만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15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렇죠? 자, 왜 어렵냐면은 이 수직항력의 방향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너지법이라 하더라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은 자, 시점 2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아까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과 이렇게 시점 2점과 3점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자유물체 들어가는 것은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자,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걸리는 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g가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수직항력이 있을 겁니다. 이 자유물체도가 끝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모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g와 n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 결과값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온다. 근데 가속도 방향은 반경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윗방향이 되는 거죠. 그때의 궤적 가속도, 법선 방향의 궤적 좌표계의 법선 방향 가속도는 바로 로우분의 v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더해주는 값이 AN이 돼주면 되죠. 그렇죠? M의 AN 이렇게 돼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라고 하는 N이랑 마이너스 MG는 이렇게 계산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넘겨주면은 N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법이라고 해서 저것만 보시면은 좀 힘의 부호가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럼 물체 3도 마찬가지로 자, mg가 이렇게 돼 있고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이 전부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이 뭐냐면은 MA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것도 로우분의 V3 제곱인데,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M분의 로3의 V 제곱. 왜냐하면 이건 반경이 밑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을 넘기고 여기에 있는 궤적좌표계의 법선 방향을 넘기면은, 자, N은 무조건 수직항력은 0보다 크는 게 접속 조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로우의 최소 반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도르래 문제가 있습니다. 도르래는 C의 질량, D의 질량에 있는 그런 값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모터가 있습니다. 자, 중력이 존재를 하고요. 자, VD가 2.4 미터 퍼 세크가 되도록 하는 모터의 인류를 구하여라. 그래서 모터가 당겨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때 모터의 인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물체들을 그리면은 먼저 C랑 D. 자, C를 먼저 그려보면은, 자, C는 어떻게 되냐? 장력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T와 T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력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끝이고요. 자, MD는 이쪽입니다. 자, 왼쪽에 있습니다. 자, 한쪽은 장력이 있고요. 한쪽은 요게 뭐냐면 요게 모터가 끌어주는 힘이죠. 모터의 힘. 그리고 중력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결과값이 뭐냐면은, 자, 어떻게 되냐? 자, 요거의 결과값은 M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A. A는 여기 A의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D입니다. 자, AD인데 등속으로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은 등속 조건은 0이죠. 가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속도가 변화가 없어야 돼서. 자,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와 F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WD가 있다라고 하면은 MDA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처음 있겠고. 자, 그 다음에 C의 자유물체도 아까 그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속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 1과 식 2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모르는 수치가 T였었죠. 그렇죠? T가 있었고, 그 다음에 F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와 T를 우리가 연립해서 식 1과 2가 있기 때문에 연립해서 계산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F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목적은 인류를 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F를 구했기 때문에 VD를 구하면은 우리가 모터의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문제가 되는데, 자, 모터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그냥 등속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가속도를 가지고 올린다. 자, 이럴 때 인류는 얼마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AD와 AC가 살아 있습니다. 그쵸? AD와 AC가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AD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식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변수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T, F, 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두 개인데 변수가 세 개라. 그럼 문제를 못 풀죠? 자, 문제를 못 풀면 다시 또 기하학적인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기하학적인 조건을 쓰면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xc. 자, xc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xd가 되는 겁니다. 그럼 xc가 두 개가 있고 d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컨스턴트 하다. 자, 요거를 미분해 주면은 2의 ac 플러스 ad는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연립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t, f, ac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류를 계산해주면은 약 153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랑 좀 비교해 봤었을 때, 인류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류이 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 일을 보존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 자, 상태 1에서 2까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1번 경로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2번 경로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 그러니까 보존력이죠. 그렇죠? 보존력인데 이 보존력으로 한 일을 우리가 아까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mgy1 mgy2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자, 요거는 경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우리가 0으로 잡으면은 y1, y2. 그래서 A 경로로 가든 B 경로로 가든 상관이 없다. 한 일의 양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많이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 퍼텐이 터진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퍼텐이 터진다는 건 잠재적인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텐 에너지다라고 하고, 자, 이거를 U라는 표현을 써서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G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씁니다. 자, 아까 K2, K1 요렇게 썼었는데, 자, 결국에는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2번까지 한 일은 뭐냐면은 U1-U2다. 요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스프링이 한 일도 아까 2분의 1의 K의 X1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X2 스퀘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U로 얘기를 하면은 U1과 U2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존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존력이 한 일을 보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력은 영어로 conservative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존력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보존력은 이 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자, 보존력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교좌표계다 라고 하면은, 자, F라고 하는 것은 자, 성분별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fx는 마이너스, 자, 요건 미분기호입니다. 미분기호. 그냥 똑같습니다. du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편미분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x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z는 안 쓸게요.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에너지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존력은 그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항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U는 뭐예요? 2분의 1의 K의 X제곱이었었죠. 그쵸?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X, Y, Z, YZ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YZ는 없고, 자, 마이너스 라운드 U의 라운드 X는 I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U의 라운드 X. 이건 어떻게 계산이 돼요? 라운드 U의 라운드 X. X를 그냥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K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KX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문제 조건에서 구했었던 그 스프링 에너지의 보존력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그래서 보존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업수학에서 뭐였죠? 9장 혹은 10장 공수 2에 나옵니다. 이거 9장 단원이나 10장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다루실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이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에 이거 나블라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혹은 나블라라고 합니다. 좀 나블라 혹은 그레디언트 기울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레디언트 나블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값은 마이너스 그레드의 u다. 그래서 나중에 벡터를 미분을 배우시면은 요거를 정확하게 또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쓰고요. 구면 좌표계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의 정리에 의해서 자, W는 1에서부터 2까지는 K2-K1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했었던 일이 보존력이 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U1과 U2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일이 전부 다 보존력이에요.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보존력이 컨설베이티브 폴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설베이티브라는 뜻인 겁니다. 보존력이라는 거죠. 보존력이 한 에너지. 컨설베이티브 에너지가 되겠네요. 에너지가 되겠네요. 스펠링이 자꾸 틀리네요.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컨설베이티브 에너지라고 됩니다.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가의 한 일, 운동 에너지 차이. 그렇죠? 그래서 한 일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K1에서 1에서부터 2까지 한 일이 K2.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 일이 전부 다 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요런 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요 식이 같다라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K2-K1과 U1-U2가 같기 때문에 자, 한쪽으로 K1을 우변으로 마이너스 U2를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요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K는 운동 에너지죠. 그리고 U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1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상태 2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언제 성립이 되냐? 보존력만 존재를 할 때입니다. 자,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중력. 그 다음에 스프링의 복원력.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떤 거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과 에너지의 원리. 그래서 사실은 일과 에너지의 원리만 알면은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보존이 되든 보존력이든 비보존이든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일과 에너지의 원리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것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 배우셨던.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왕 배운 김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의 중력입니다. 자, 질점 1의 위치에 정지해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2점으로 도달했다. 스프링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속도 V2를 구하여라.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하면 쉽습니다. 왜냐면 마찰 무시하고요. 스프링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있으니까는 그냥 중력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K1 플러스 U1이고 K2 플러스 U2가 됩니다. 자, 상태 1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었었죠. 왜냐 정지에 있다가 움직였으니까요. 자, 상태 U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위치 에너지를 잡는 방법은 기준점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자, 처음에 기준점은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문제 위치 1에서 2 이동할 때 어떻게 잡았냐면은 네,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잡았네요. 여기 위치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스프링도에 에너지가 있으니까는 스프링 에너지까지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프링 에너지를 먼저 더해볼게요. 자, 2분의 1의 K가 되겠고요. 자, 요것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는 요겁니다. L1이 원래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길이에서 L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L-L0는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mg의 h1이다. 자, h1은 0입니다. 그쵸? 여기 0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2.5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인데 v2를 모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u2를 구해볼까요? 자, u2는 l에서 d까지 일어났고 원래의 길이는 l0였습니다. 그리고 h2는 요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h2는 마이너스 h인 겁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계산해줘서 쭉 보면은 마이너스 9.09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쭉 계산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v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했을 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될까? 안 달라집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어차피 위치 에너지 차이를 볼 거기 때문에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스프링 롤러코스터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롤러코스터를 회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스프링의 최소 변이 x를 구하여라. 그래서 스프링이 압축되는 x의 변이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상태 1은 압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 상태 2는 2번 요 상태에서의 뭘 따져주냐면은 수직항력만 따져주면 되겠죠. 그죠? 수직항력. 그래서 n을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 붙어 있으면은 통과가 되는데, 지면에 안 붙어 있으면은 가기 전에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 0이다. 그래서 지면에 붙어 있는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찰을 무시하고요. 스프링이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기하학적인 조건과 기계 시스템 물성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법선 방향의 가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점의 루프를 통과하려면은 위치 2에서의 법선 방향 가속도를 AN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의 물체의 가속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의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이 상태의 물체의 가속도는 AN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랑 뭐랑 같냐면은 모든 힘의 합이랑 같은 거죠. 그쵸? MAN이 되겠고, 자, 모든 힘의 합은 MG 요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요렇게 돼야 되겠죠.
n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은 자, 밑을 다 플러스로 잡을게요. 밑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수직항력과 mg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man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 자,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m의 a의 n이 되겠고 마이너스 mg가 된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제가 많이 좀 생략을 했는데 수직항력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루프를 통과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선 방향에 대한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g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vt는 결국엔 루트의 rg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r과 g를 곱해줘서 루트를 씌워주면 2.43이 나올 겁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K1, U1 요렇게 되어 있고 K2와 U2 요렇게 돼. 위치 에너지 1에서 볼게요. 자, K1과 U1. 자, 위치 에너지는 일단은 0이죠. 그쵸?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0입니다. 정지에 압축 쭉 되어 있는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탄성에 대한 압축에 대한 그 복원형 에너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분의 1의 K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치 2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K2는 U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 올라갔고요. 그 다음 스프링이 없고 속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은 2.9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쭉 계산해서 쓸 때 x는 0.11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롤러코스터 접촉 조건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의 요거의 결과값은 아까 여기 있는 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체 m의 an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은 ma로 나와야 된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너지 방법에 대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